청소년 교화연합회가 한국청소년연합회로 이름을 바꾸고 새로운 도약을 다짐했습니다. 총재 미광 스님은 체계적 활동은 물론 한국불교 청소년회관 건립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합천 해인사 승가대학 학인 스님들이 울산 정토마을 자재병원을 찾아 임종을 앞두고 있는 환자들을 만났습니다. 3주간 임상교육을 직접 경험하며 환자들의 마지막 의지처가 됐습니다. 사단법인 구덜드 자손은행이 필리핀 데이케어 센터 3곳에서 연말을 맞아 크리스마스 파티를 개최했습니다. 산타 스님의 선물을 받은 어린이들은 즐거워하며 희망찬 미래를 꿈꿨습니다. 종로 노인종합복지관이 2022 슈퍼스타 종로를 개최했습니다. 종로 노인종합복지관은 어르신으로 부르던 호칭을 회원으로 변경하며 젊은 복지관이 될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BTN 불교TV 이석호 기자가 만장일치로 한국불교기자협회 신임회장에 선출됐습니다. BTN 윤호섭 기자는 캠퍼스 포교, 이제 바꾸자로 한국불교기자상 취재보도부문 수상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4일 수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수요일 첫 소식입니다. 청소년 포교를 위해 설립된 청소년교화연합회는 56년째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데요. 청소년교화연합회가 한국청소년연합회로 이름을 바꾸고 새로운 도약을 다짐했습니다. 이석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소년교화연합회는 부처님의 자비를 바탕으로 어린이와 청소년 포교를 위해 지난 1966년 창립됐습니다. 인성교육부터 봉사, 법회, 전통문화예술대회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청소년들이 바른 인성을 지닌 미래의 동량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15개 지부, 9개의 산하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회원만 4만 명에 이르는 전국적인 조직으로 성장했습니다. 반세기 넘게 활발하게 활동해온 청소년교화연합회가 한국청소년연합회로 이름을 바꾸고 힘찬 새 출발을 알렸습니다. 창립 56주년과 단체 명칭 변경 기념법회, 연합회 총재 미광 스님은 세계화 시대에 맞는 체계적인 활동은 물론 수건 사업인 한국불교 청소년회관 건립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새로운 도약으로 전국 불교 조직을 잘 활용해서 청소년 교육, 문화, 체육, 복지 등 세계화 시대에 맞는 체계적인 활동을 적극적으로 할까 법회에서 연합회 6대 총재 동광 스님은 명예 총재로 추대됐고 청소년 포교와 연합회 발전에 힘쓴 대전지부장 종실 스님 등에게는 표창장이 수여됐습니다. 조계종 포교원장 범해 스님은 연합회는 청소년 포교에 앞장서 왔다며 청소년이 행복한 나라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청소년들의 밝고 행복한 미래를 염원하는 그 모습 그대로의 뜻을 이어받아 어려움 속에서도 청소년들이 편안하고 미래를 꿈꿀 수 있는 명예 총재 동광 스님은 젊은 세대가 부처님 말씀을 한마디라도 가슴에 새기고 살아간다면 밝은 미래를 바라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화랑도들이 갖고 있던 그런 건전하고 힘있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러면은 이 나라는 분명히 세계에서 정말 훌륭하고 또 강하고 한국청소년연합회는 명상을 비롯해 청소년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청소년이 행복한 미래를 만드는 데 힘써 나갈 예정입니다. BTN 뉴스 이석호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그림자처럼 늘 함께하는 것이 바로 죽음인데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사실을 잊어버리거나 외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해인사 승가대학 학인 스님들이 울산 정토마을 자재병원을 찾아 임종을 앞두고 있는 환자들을 만났습니다. 엄창현 기자가 동행했습니다. 이 방에 모셔서 가족들하고 이제 사별의 여정을 천천히 할 수 있도록 보통에 이렇게 발버둥 칠 때에는 손을 잡아드리거나 연부를 해드리거나 기도를 해드립니다. 해인사 승가대학 학인 스님들이 4년간의 기본 교육을 마치면서 임상 교육을 직접 경험하기 위해 지난 12일 울산 정토마을 자재병원을 찾았습니다.
교수사 스님을 포함한 총 31명이 3주간 머물며 교육과 봉사로 죽음에 대한 깊이 있는 사유와 더불어 하심을 경험했습니다. 수행의 기틀이 되는 하심을 통해서 자신의 마음을 누르고 더 낮은 자세에서 중생들과 함께 화합해서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을. 임상교육은 죽음에 대해 회양하는 의미로 지난 2018년 호스피스 병동 자원봉사 프로그램, 즉 탁실라 프로젝트를 마련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회양하고 자신들의 수행을 뒤돌아보고 점검하고 또는 성찰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서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 그림자처럼 늘 함께하는 죽음.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매 순간 그 사실을 잊어버리거나 애써 외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학인 스님들은 임종을 눈앞에 두고 있는 환자들의 마지막 길을 같이 하면서 그들의 삶에 의욕뿐만 아니라 삶을 편안하게 마무리할 수 있는 의지처가 되고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이 좋은 삶이 어떤 삶인가에 대한 거를, 어떤 게 진짜 좋은 건지, 어떤 게 정말 날마다 좋은 날인 건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정말 좋은 시간이었죠.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좀 시간을 많이 헛되이 보내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하루하루가 매우 중요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분한테는 이 하루가 정말 소중한 하루였는데 이번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불교가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고 학인 스님들이 자신의 재능과 현실의 접점을 찾아 세상으로 회양하는 기회가 되길 기대합니다. 많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환자와 가족들에게 돌봄을 제공하면서 그 우리 생명의 존엄함이라든가 또 죽음의 가치, 또 죽음의 존엄성에 대해서도 우리 스님들이 배워가고 있어서 참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그런 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BTN 뉴스 엄창현입니다. 필리핀에 산타 스님이 나타나 어린이들에게 선물을 나눠줬습니다. 불교계 어린이 구호단체 사단법인 구덜드 자선은행이 연말을 맞아 필리핀 데이케어 센터 3곳에서 크리스마스 파티를 개최한 건데요. 산타 스님의 선물을 받고 어린이들이 즐거워하는 현장, 최승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매년 12월이 다가오면 필리핀 산페트로시에 있는 빈민촌의 아이들은 스님들을 기다립니다. 신나는 캐럴이 울리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30도가 넘는 무더위를 시원하게 날려줍니다. 학생들과 교사들은 먼 길 찾아와준 스님들을 위해 그동안 준비한 멋진 공연을 선보이고 스님들은 환한 미소와 함께 박수로 화답합니다. 종교와 국가를 넘어 아이들을 위해 사랑과 나눔의 정신을 실현하는 굿월드 자선은행이 현지 시간 지난 9일 문덕, 스테판, 명궁 데이케어 센터에서 크리스마스 파티를 개최했습니다. 애들이 맑고 행복해하는 모습이 너무 좋고 앞으로도 더욱더 지원을 확대하면서 애들이 좋은 환경에서 공부해 나갈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데이케어 센터는 굿월드 자선은행이 필리핀의 빈민촌에서 운영하는 우리나라 유치원에 해당하는 교육시설입니다. 지난 2014년 희망이 없던 빈민촌에 데이케어 센터가 설립되며 아이들은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됐고 학부모들은 우리보다 나은 미래가 기다린다는 희망을 아이들에게 전할 수 있었습니다. As a good word teacher, we make sure that our children are happy and enjoyed in our classroom. They are singing, dancing, and sometimes we are storytelling. And we make sure that our children are enjoyed what we did in the room. Thank you, Good World. Thank you, Good World, for sponsoring our Christmas party. Thank you. It's like a gift for us. Thank you very much. 아이들은 산타 스님이 준 크리스마스 선물에 세상을 다 가진 듯한 미소를 지으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희망찬 미래를 꿈꿨습니다. 구덜드 자선은행은 국민의 80%가 가톨릭 신자인 필리핀의 자비를 전하며 국경과 종교를 초월해 부처님 가르침을 바탕으로 빈곤층 아이들의 밝은 미래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까비떼주에서 BTN 뉴스 최승환입니다. 조계종제 18대 중앙종회 종교 편향 불교 왜곡 대응 특별위원회가 선광 스님을 위원장으로 공식 출범했습니다. 종교 편향 불교 왜곡 대응 특위는 어제 위원장 선광 스님을 비롯해 종회의원 재정, 법원, 종원, 은관, 법성 스님과 사회부장 범종 스님, 교육부장 지우 스님 등 9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특위는 첫 회의에서 설의 스님을 간사로 선출했으며 정부와 언론, 교육 등 공공의 영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종교 편향과 불교 왜곡 사례를 능동적으로 감시하고 개선하기 위해 조직을 더욱 체계화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를 위해 5명 이내로 분야별 전문위원단을 구성하기로 했으며 공직자 종교 편향, 해인도 도용 등 17대 특위의 성과와 과제를 이어 제18대 특위의 활동을 강화하고 영역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서울 종로 노인종합복지관이 2022 슈퍼스타 종로를 개최했습니다. 2019년 이전 차수에서 손담비의 미쳤어를 부른 지병수 어르신이 전국적인 스타로 떠올랐었는데요. 코로나 팬데믹으로 잠시 멈췄던 그 무대가 다시 열렸습니다. 정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종로구에 위치한 창신 어린이집 학생들이 귀여운 율동을 선보이며 무대에 막이 오릅니다. 서울예고 학생들은 부채춤과 동물을 선보이며 관객들의 호응을 이끌어냅니다. 복지관 회원들이 빨간 모자를 쓰고 연주하는 통기타의 선율은 서정적인 멜로디를 선사하며 관객들이 젊었을 때를 회상케 합니다. 2022 슈퍼스타 종로를 찾은 사람들은 13세대가 함께 어우러지는 연말 축제의 현장을 즐기며 함께 사는 공동체의 뿌듯함을 전했습니다. 우리 슈퍼스타 종로가 진짜 우리 종로의 그 아이들서부터 어르신들까지 다 함께 즐기는 그런 축제가 된 것 같습니다. 정말 이 차가운 겨울, 그다음에 어려운 겨울을 우리가 공동체의 따뜻함을 느끼면서 좀 잘 넘어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 항상 어려운 가운데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던 우리 선배들, 우리 어르신들이 있었고, 지금 역시도 이제 인생을 즐기면서 이 어려움은 결국에 겨울의 추위처럼 물러가고 따뜻한 봄날이 온다는 그런 희망의 메시지를 오늘 전하면서, 이날 행사는 원래 행사명에 붙어있던 시니어를 떼고 슈퍼스타 종로로 개칭하며 모두가 함께하는 지역 축제로 거듭났습니다. 또 종로노인 종합복지관 이용자 자치위원장과 위원들은 논의를 거쳐 어르신으로 부르던 호칭을 회원으로 변경하며 젊은 복지관이 될 것을 목표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개칭을 기념하는 현수막 오픈식을 진행하며 모두가 함께 노력하는 젊은 복지관이 될 것을 선포했습니다. 종로노인복지관이 최초로 노인이라는 단어가 싫다, 앞으로 젊은이라고 불러다오, 그것이 바로 회원이라는 명칭입니다. 종로가 앞서가는 이유를 아시겠죠? 100세 시대에 걸맞게 젊은 변화를 추구하는 동시에 13세대를 아우르는 종로 노인종합복지관의 활동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BTN 뉴스 정준호입니다. 서울 노인복지센터가 자원봉사자와 후원자들에게 감사를 전하는 송년의 밤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서울 노인복지센터는 어제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에서 자원봉사자 선배시민과 후원자들을 모시고 2022 송년 모임 좋은 인연을 진행했습니다. 관장 희유 스님은 연초에 다짐했던 중력이 산을 언급하며 노인복지라는 산을 옮기기 위해 함께했던 직원들과 봉사자, 후원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대표이사 보인 스님과 조계사 주지 지연 스님, 종로구 최재형 국회의원도 축하와 감사를 표했습니다. 행사에서는 1년간 노인복지에 힘써준 봉사자, 후원자들에 대한 시상이 이뤄졌고 중앙승가대 교수 자연 스님이 소통과 화합을 주제로 강연하며 풍성한 청년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조계종 제6교구 본사 공주 막곡사가 동안거 포살법회를 봉행하고 2022년 하반기 교구종회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12일 막곡사 경내 관음전에서 열린 포살법회는 대각사 보성스님을 법사로 막곡사 주지 원경스님 등이 동참해 법만경 보살계 포살본을 독송하고 참회하며 정진을 다짐했습니다. 같은 날 오후 막곡사는 교구 본말사 스님들이 동참한 가운데 2022년 하반기 교구종회도 봉행했습니다. 이날 교구종회에서 2023년도 예산안 심의와 종모지도, 감사 보고의 건, 승보 공양 후원의 건, 막곡사 장학금 운영에 대한 사안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원경 스님은 내년에도 힘들 것이라 예상되지만 열심히 정진해서 충남 불교가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조계종 제16교구 본사 고은사가 어제 경내 화엄문화템플관에서 100여 명의 스님이 참석한 가운데 불기 2566년 동안거 포살법회를 봉행하고 안거 수행을 점검했습니다. 운남사 주지 등호 스님을 법사로 주지 등훈 스님과 본말사 스님들이 동참해 법만경 보살계 포살본과 48경구계를 독송하며 결제 대중에게 청정한 계율을 지킬 것을 당부했습니다. 주지 등훈 스님은 포살은 승가의 구성원인 스님들이 한자리에 모여 결계를 다지고 청정한 계율로 승풍을 진작하며 수행정진의 의미를 더하는 일이라며 내년에도 수행과 포교에 전념하자고 말했습니다. 이어 열린 제74차 교구종회에서 2023년 교구 예산과 인도 성지순례, 연말 이웃돕기 성금 나누기 동참회 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했습니다. 조계종 포교사단 광주 전남 지역단이 지난 10일 불기 2566년 동안거 포살법회를 봉행했습니다. 강윤구 단장을 비롯한 광주 전남 지역 포교사 100여 명은 광주 무각사 불교회관 법당에 모여 천수경을 함께 독송하며 수행 의지를 다졌습니다. 법문에 나선 지도법사 송광사 포교국장 무인 스님은 포교사들이 불교의 기본을 충실하게 익혀 프로가 돼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전법에 매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 지역 포교사들은 3년째 안거 기간 동안 재적 사찰과 가정에서 근기에 맞게 참선, 간경, 연불, 사경 등을 통해 제가 불자로서 수행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뭐 사경을 하시든지 연불을 하시든지 박팔배를 하시든지 그렇게 했는데 이제 우리도 중간에 한 번 정도는 점검을 한번 하는 의미입니다. 옛날에 선사님들이 과거에 보름 전에 한 일을 묻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 달 전에 일을 묻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보도하고 지금부터 또 새로운 시작입니다. 동국대 불교학술원 종합연구소 연구진들의 공동 연구 논문이 SCI 국제저널에 게재됐습니다. 불교학술원 김유리 전임연구원이 제1저자로 참여한 이번 연구는 한국 불교 전통 수행인 간화선의 효능을 처음으로 SCI 국제저명서널에 게재한 논문입니다. 대학생들의 정신건강과 관련 동국대에 개설된 명상 교과 과정이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로 동국대 교과 과정인 자아와 명상 수업에 참여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응용 명상과 전통 명상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15주간의 수업 전과 후의 변화를 관찰했습니다. 동국대는 응용 명상과 한국 불교 전통 수행인 간화선의 결합 효과를 최초로 관찰한 이번 연구는 자아와 명상 수업이 성인 ADHD, 자아 정체성에 유의미한 개선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BTN 불교TV 이석호 기자가 만장일치로 한국불교기자협회 신임회장에 선출됐습니다. BTN 불교TV 윤호섭 기자는 뉴스기획, 캠퍼스 포교 이제 바꾸자로 한국불교기자협회에서 시상하는 한국불교기자상 취재보도 부문에서 수상했습니다. 이효진 기자입니다. 날카로운 기사로 부처님 법을 밝히는 불교계 언론인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한국불교기자협회가 지난 12일 서울 조계사 관음전에서 한국불교기자상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BTN 불교TV 윤호섭 기자가 기획보도, 캠퍼스 포교 이제 바꾸자로 취재 보도 부문을 수상했습니다. 윤호섭 기자는 대불련을 중심으로 청년 포교 방안을 탐구해 교계의 관심을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얻었습니다. 출가자의 문제도 대불련의 문제와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젊은 청년이나 젊은 대학생들이 불교를 기꺼이 즐겁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조사해주고 탐구하고 관심을 유발했다는 점. 윤호섭 기자는 포교 현장에서 불교를 사랑하는 많은 대학생 불자들을 만날 수 있었다며 다가가기 쉬운 불교를 만들기 위해 함께 힘써주시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불교를 또 이끌어가는 스님 그리고 또 한 축이 되는 불자님들께서 조금 더 쉽고 편안한 불교가 될 수 있게 청년 포교를 위해 같이 힘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법보신문 정주연 기자의 서울시와 가톨릭의 도넘은 종교 역사 공정이 불기업 대상인 선원빈상을, 현대불교신문 신성민, 이문호 기자의 불교, 문화를 입다가 기획, 해설 부문을 수상했습니다.
불기업은 시상식 이후 정기총회를 열고 신임 회장의 BTN 불교TV 보도본부 이석호 차장을 만장일치로 선출했습니다. 이석호 회장은 2013년도 BTN 불교TV 입사 후 2020년 불기업 차석 부회장을 역임하며 활발한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화합과 단결이 많이 필요한 것 같은데 불기업 활성화에 더 좀 힘쓰고 기대에 부응하도록 더 열심히 노력해서 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밀교신문 김보배 기자가 불교 언론인 자녀에게 수여되는 해총 총지장학금을 받아 의미를 더했습니다. BTN 뉴스 이효진입니다. 부산 서구 서대신동 도심 정법도량 천태종 정법사가 창건 14주년을 맞아 기념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정법사는 지난 11일 천태종 원로원장 정산스님, 원로위원 도산스님, 주지 보광스님, 공한수 부산 서구청장 등 4부대중이 동참한 가운데 창건 14주년을 자축했습니다. 정산스님은 상월 원각대조사의 교시를 받들어 부산 도심의 천태도량 5곳을 발언한 것이 정법사의 시작이라며 시대를 선도할 새 불교 운동의 중심으로 발전해 나가길 바란다고 격려했습니다. 주지 보광스님도 2008년 도용 종정예하가 사찰명을 정법사로 명하고 2015년 중창불사 회항으로 서부지역 부산 천태불자들의 귀의처로 자리 잡았다며 창건 14년을 맞아 수행정진하는 도량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제주 태고 보현봉사단이 다문화 가정과 함께하는 자비실천 이웃돕기 김장김치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지난 11일 태고원에서 진행된 태고 보현 봉사단의 자비실천 이웃돕기 김장김치 행사는 태고종 제주종무원과 JDC 농협 제주도 지부의 후원으로 진행됐습니다. 소외이웃과 요양원 봉사 등 활발한 신행활동에 앞장서온 태고 보현 봉사단은 이날 7,000kg의 김장김치를 지역 요양원과 복지시설 등에 전달하며 변함없는 자비행을 실천했습니다. 김춘열 단장은 단원들의 노력과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다문화 가정과 함께 행복한 세상을 펼쳐나가자고 밝혔습니다. 울산 벽서남이 동지를 맞아 문화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벽서남은 지난 11일 울산 호계역 앞마당에서 주지 혜진 스님을 비롯해 봉사단체, 사단법인 야단법석 회원들과 함께 동지맞이 문화행사를 개최하고 전통 방패연 만들기, 새알 빚기 체험, 사물놀이 한마당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혜진 스님은 추울수록 주위의 어려운 이웃들이 더욱더 외로움을 느낄 수 있다며 동지 팥죽 한 그릇으로 함께 사는 정을 느끼고 다양한 문화 행사를 통해 즐거운 시간을 보냈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단법인 야단법석은 문화 행사에 참여한 시장 상인과 시민들에게 동지 팥죽 3,000여 그릇과 새해 달력을 나눠주며 부처님의 자비심을 전했습니다. 수요일 7시 BTN 뉴스 마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